지난주 토요일 오전 66세의 한 여성이 서울 마포구의 한 30년 된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었습니다. 벽은 퇴색됐고 엘리베이터는 낡았고 주차장은 좁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전 이 아파트를 살 때만 해도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는 새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자신의 집은 점점 초라해 보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재건축은 10년은 더 걸립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10년을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옆동 주민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은 리모델링하고 나서 신혼부부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단지인데 리모델링한 동과 안 한 동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모델링한 동은 깨끗했고 젊은 가족들이 많았고 전세 가격도 높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 아파트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략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무조건 신축만 찾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잘 관리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과 가성비로 무장한 구축 아파트가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 아파트를 자산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30초가 여러분의 아파트 가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70세의 한 남성이 최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15년 전 강동구에 25년 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에도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15년을 살면서 재건축을 기대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주민 간 의견이 안 맞았고 용적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이제 40년 된 이 아파트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팔려고 내놓았지만 문의도 없었습니다. 누가 4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그런데 3년 전 단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사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외벽을 새로 했고 엘리베이터를 교체했고 배관을 전면 교체했고 단열재를 보강했습니다. 내부는 각 세대가 선택적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도 3천만 원을 들여 화장실과 주방을 완전히 새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건물 외관은 신축처럼 깨끗해졌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전에는 4억이던 시세가 리모델링 후 5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1억 5천이 오른 것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3천만 원을 제하고도 1억 이상의 차익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재건축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리모델링도 충분히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특히 위치가 좋은 구축은 리모델링 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후 아파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67세의 한 부동산 전문가가 명쾌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30년간 구축 아파트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입지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도 위치가 좋으면 살아남습니다. 지하철역 10분 이내, 대형 병원 가까운 곳, 학교 접근성 좋은 곳, 이런 입지는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건물은 낡아도 땅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구조입니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기둥식 구조는 리모델링이 쉽지만 벽식 구조는 제약이 많습니다. 층간소음, 단열, 배관 등 개선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면 리모델링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단지 규모입니다. 너무 작은 단지는 관리비 부담이 큽니다. 최소 200세대 이상은 돼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는 리모델링 하기가 어렵습니다. 300에서 700세대 정도가 적정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관리 상태입니다. 오래됐지만 관리를 잘한 단지가 있고 방치된 단지가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된 곳은 리모델링 효과가 큽니다. 이미 기본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방치된 곳은 리모델링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노후 아파트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오히려 신축보다 가성비가 좋을 수 있다고, 위치와 구조와 규모와 관리, 이것이 구축 아파트 생존의 네 가지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68세의 한 여성은 자신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를 살 것인가, 아니면 서울 도심의 30년 된 아파트를 살 것인가.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신축을 권했습니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관리도 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70에 가까웠습니다. 앞으로 20년을 살 집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무엇이 중요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도심의 구축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지하철역 5분 거리, 대형 병원 10분 거리, 전통시장 바로 앞, 문화센터 도보 가능. 건물은 낡았지만 생활은 훨씬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계획도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신축을 선택한 친구들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기는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병원 가려면 차로 30분,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동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70이 넘으니 거리가 큰 장벽이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만족했습니다.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깨끗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생활이 편했습니다. 걸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차 없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년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집을 고를 때 건물의 나이보다 입지를 봐야 한다고. 특히 노년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신축이라도 불편하면 의미가 없다고. 구축이라도 위치가 좋으면 삶의 질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72세 한 남성은 리모델링의 경제성을 분석했습니다. 리모델링은 과연 재건축보다 나을까요? 그는 두 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재건축은 완전히 새 건물이 됩니다. 최신 시설과 넓은 평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평균 10년에서 15년입니다. 그 사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분담금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입니다. 70이 넘은 그에게 1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은 부분적 개선입니다. 완전히 새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짧습니다. 평균 1년에서 2년입니다. 비용도 저렴합니다. 수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구조는 그대로지만 마감과 설비를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계산해 봤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면 15년 후 87이 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눌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반면 리모델링은 2년 후면 완료됩니다. 74세의 깨끗한 집에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1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인생의 10분의 1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리모델링은 시간 대비 효율이 훨씬 좋다고.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리모델링이 더 합리적 선택이라고 조언했습니다. 63세의 한 여성은 가성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신축의 반조왕에서 3분의 2 수준입니다. 이 가격 차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녀는 3년 전 강서구에 25년 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신축 같은 평수가 7억이었는데 그녀가 산 구축은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차액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먼저 7천만 원을 들여 전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바닥재, 벽지, 조명, 주방, 화장실, 붙박이장 모든 것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내부는 신축과 구별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자재를 고급으로 쓸 수 있어서 신축보다 마감이 좋았습니다. 남은 1억 8천만 원은 예금했습니다. 현재 금리로 연간 5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월 4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관리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신축을 샀다면 이 여유 자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구축의 가성비를 제대로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단순히 건물 나이만 보지 말고 전체 경제성을 계산해야 한다고. 가격 차익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진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9세의 한 남성은 세입자 선호도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신축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는 월세를 놓으려고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30년 된 아파트였지만 역세권이고 리모델링을 잘 해놨습니다. 문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축은 너무 비싸서 부담이 크다고. 차라리 구축이라도 위치 좋고 깨끗한 묻이 낫다고. 출퇴근 시간이 짧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내부만 깨끗하면 건물 나이는 크게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한 세입자는 30대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신축 당지도 받지만 너무 멀고 비쌌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회사에서 15분 거리였고 월세도 신축의 70% 수준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잘 돼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고. 건물 신구보다 실용성을 본다고. 가성비와 접근성을 중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71세 한 여성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노후 아파트라도 관리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녀가 사는 단지는 35년 됐지만 관리가 철저합니다. 조경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공용공간은 정기적으로 페인트 칠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2년마다 점검합니다. 하자가 생기면 즉시 보수합니다. 주민들도 규칙을 잘 지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질서, 층간소음 방지, 커뮤니티가 살아있습니다. 반면 근처의 비슷한 연식단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경은 방치돼 있고 벽은 금이가 있고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잦습니다. 주민 간 갈등도 많습니다. 관리비 체납도 심각합니다. 같은 나이의 건물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건물 나이보다 관리 수준이 더 중요하다고. 자유관리된 40년 아파트가 방치된 20년 아파트보다 낫다고. 구축을 고를 때는 반드시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관리비 내역, 수선 충당금 적립액, 하자보수 이력을 꼼꼼히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64세 한 남성은 투자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그는 5년 전 실험을 했습니다. 신축과 구축에 각각 투자해본 것입니다. 신축은 경기도 신도시에 샀습니다. 분양가가 4억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실제로는 4억 5천에 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